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까지는 쭉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금리 인하가 이제는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PC 발표 등도 있다 보니까 야, 혹시나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긴장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쭉 올라오다가 이제 힘에 부친 듯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높이는 좀 다르지만요.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좀 재밌었습니다. 바로 소세지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은에서 텍사스 제조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저녁 식사용 소세지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소세지 판매가 늘어난 게 왜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하고 봤더니 사람들의 소비력이 약해지면서 고기 같은 단백질보다 이거보다는 더 저렴한 소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세지 부분은 경제가 약화되는 국면에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를 캐치한 식품업계는 이미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는 글로벌 기술주가 침체 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AI로 인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상승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영원히 달리는 기차는 없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달린 AI 반도체가 멈추기 시작할 것. 이럴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강하게 투자하는 것을 피해야 되고 잉여 현금 흐름이 탄탄한 우량 기업을 고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인 건 맞습니다. 영원히 달리는 기차는 없겠죠. 모든 거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과거의 테슬라가 그랬듯이 카카오가 그랬듯이 에코프로가 그랬듯이 그리고 이번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나중에 좀 아쉽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기업으로 바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침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시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쪽의 시각이다 보니까 모든 시각이 그렇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야겠네.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NK 투자증권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 여기까지만 올라도 좋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목표가 하향하는 거는 그만큼 그 시각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대부분은 악재로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하락한 이유가 뭔가? 내년 엔비디아의 HBM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나온 건데요. 그 이유는 차세대 가속기 블랙웰의 품질을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 내에서 하이닉스의 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삼전이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결국은 받겠지만 그럼에도 퍼포먼스 문제로 블랙웰에는 공급되지 못할 거고 그 자리를 SK하이닉스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HBM 수요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눈높이도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거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버티거나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지수는 버티고 있는데 하이닉스 혼자 이렇게 빠지는 거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관련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뭔가 말하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을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끝나면 좋은 이야기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출 연체액이 15조를 돌파했다고 하며 카페, 술집 등의 먹거리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당 1분기 매출액을 봐도 4,3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나 줄었다고 합니다. 매년 성장해도 부족한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걸 봤을 때 자영업이 매우 힘들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기대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딜 가도 상가 공실이 넘쳐납니다. 서기릿은 대구에 있는데 대구 동성로에 가도 야, 어떻게 여기가 공실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위치가 진짜 많거든요. 그 말인즉슨 상가가 많이 줄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이라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면은 갈수록 또다시 상가 공실은 많아질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당연히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피프티 2기가 온다고 합니다. 많이 떠들썩했던 피프티 이제 재정비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미니 2집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30일 오후 1시에 스타리 나잇이라는 노래가 공개된다고 하며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도 조금씩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노래겠죠. 노래, 좋은 노래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딥페이크가 아주 난립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는 딥페이크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딥페이크 관련 소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딥페이크가 뭔가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친 말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한 영상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뭐 SNS 보다 보면은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영상, 그런 것들을 바로 딥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데다 써야지 나쁜 것,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나 봤더니 자기 지인을 가지고 뭐 그런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텔레그램에다가 퍼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학생, 교사, 군인 등이 피해를 보았고 피해 학교만 100곳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전해진 충격도 컸고 오늘 관련주가 상한가 랠리를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 간 친구들은 한빛소프트, CU박스, 센지랩이 있었고 그리고 한싹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섹터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당분간 이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한빛소프트 한 번에 그냥 상한가 도착했고요. 그리고 CU박스와 센지랩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상한가를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휴스틸. 오늘 장중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휴스틸이 2009년에 사우디 파이프 업체를 12억 투자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천억 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휴스틸의 시총이 2,300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휴스틸의 진짜 가치는 300억이냐 이렇게 말하며 강력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쭉 미끄러지면서 마무리가 되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참고로 휴스틸은 배관용 강관과 토목, 건축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실적은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배당은 5% 이상을 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가 황제이니라. 자, 삼바가 드디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황제 자리에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라는 말을 또 지겹지만 할 수밖에 없고 삼바는 올해 처음으로 매출 4조 원 돌파라는 호재도 등에 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마지막에는 좀 미끄러져서 100만 원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12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는 등 러브콜을 연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와중에 알테오젠 또 오늘 상승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바이오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죠. 그만큼 바이오가 뜨겁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보로노입니다. 표적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비소세포 폐암 관련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이 이번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VRN04가 미국 바이오텍 암비아와 연구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등장하며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바이오는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공부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가차, 확률형 뽑기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만큼 꿈과 희망이 또 크다 보니까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르노이의 실적은 당연히 적자 행진을 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두 번째 52주 신고가 기업은 바이넥스 CDMO 관련주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주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차트를 보다시피 연일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CDMO 관련주라서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적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는 다시 흑전에 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만 개인적으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뉴스에 팔아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조금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9월 9일 아이폰 9999 아이폰 16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다음 달 9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드디어 애플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아이폰, 애플워치,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이 공개된다고 하고,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아이폰 관련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이폰이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은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아이폰은 혁신이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어제 유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리비아의 동부 정부가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생산 및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WTI는 3.5%가 상승했고, 브렌트유도 3.05%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그거 걔는 돈 안 버나 왜 중단시키나 하고 봤더니, 리비아는 유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동부 정부가 있고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통합 정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의 거치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결정까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긴장감 끝날 듯 안 끝날 듯 계속 하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유가 관련주가 장 초반에 조금 오르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캐나다 중국차의 관세 부과. 캐나다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100%, 그리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미국과 유럽에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는 미국 안보부 장관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고 난 후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어떤 입장 발표도 없지만 아마 돼지고기 수입을 줄이는 등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테슬라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중국산 전기차, 그러니까 캐나다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과 독일 등에서 생산한 차로 수출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어서 관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안 좋은 소식이 장 초반부터 나왔었죠. 미국 정부가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대해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지역의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 운동가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그 공장 도대체 언제 가동하는 건데 하고 봤더니 올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다 만든 공장인데 지금 이제서야 이걸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현지 관계자들은 재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고체 배터리가 대안이 될까? 전기차 화재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고체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심지어 비싸기까지 합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100배는 더 비쌀 수 있다,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 확실히 당장 대중화는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인 반고체는 어떠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고체가 뭔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의 중간 형태인 젤 전해질이 들어간 배터리라고 하는데, 리튬이온보다 화재 위험성이 낮고 성능도 높고 전고체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앞서 있나? 바로 LG엔솔인데요. LG엔솔의 반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26년에서 27년쯤 그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앞으로 반고체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